한반도는 오랫동안 정치적, 외교적 긴장의 중심지였으며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과 행동은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논의는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화해의 제스처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립적인 정치 관찰자로서 나는 연합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전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연합뉴스가 2025년 8월 8일에 보도한 기사는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관계의 최신 동향을 명확히 정리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워싱턴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와 양국 관계 구축이라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도 아래 국경지대 확성기 철거와 남북 간 연락 재개를 촉구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미국이 한국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도덕적 의무이자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사 원문을 함께 살펴보고 각 논점의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여정의 발언은 진정한 대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일까? 미국의 신중한 반응과 한국의 중재 역할은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들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의 기사 원문이다. 미국, 북한의 최근 대화 가능성 시사 발언에 관심 표명, 당국자. 연합뉴스 2025년 8월 8일 오전 8시 2분 KST. 워싱턴 미국 외교관은 목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영향력 있는 여동생이 워싱턴과의 외교의 개방적임을 시사하면서도 비핵화 논의를 거부한 최근 발언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 발언을 공개 행사에서 언급하며 이는 지난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발언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주로 1950-53년 한국 전쟁 중 실종된 군인들의 가족들을 위해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김여정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고위급 발언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DPRK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 및 관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화요일 김여정 부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이는 평양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는 드문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워싱턴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며 핵무기 보유가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북한과 접촉할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PAA 행사에는 400명 이상의 실종 군인 가족들이 참석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종자를 확인하고 유해를 송환하는 기관의 임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베일리는 미군 유해 송환이 외교적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자 양국 간 목표 중 하나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것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DPRK가 발표한 공동성명의 중요한 축으로 유해 송환이 두드러지게 다뤄진 이유다. 그는 2018년 정상회담 성명을 언급했으며 이 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평양의 약속과 양측이 새로운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성명에 명시된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그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임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20일 일본 총리와의 기자회견, 6월 백악관 기자회견,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은 여러 미디어 출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여할 의사를 밝혔다. 최근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해 논평하며 베일리는 이는 양국이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려는 공통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은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포함한 침략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힘의 도구를 사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각 논점을 분석해보자. 먼저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의 외교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나타낸다. 핵보유국 지위를 돌이킬 수 없다. 고 강조하며 그는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나쁘지 않은 개인적 관계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전통적인 외교 프레임워크 대신 개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접촉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핵화를 논의에서 제외하라는 조건은 미국의 핵심 목표와 충돌하며 이는 이전 협상의 핵심이었다. 이 신호는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일 수 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착 상태의 위험이 커진다. 이제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신중함 속에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세스 베일리는 북한의 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 고 밝히며 워싱턴이 평양의 신호를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2018년 싱가포르 성명에 대한 재확인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은 워싱턴이 외교를 우선시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조건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는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며 미국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핵심 요소로 부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경지대 확성기 철거와 남북 연락 재개를 촉구하며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협정은 양국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외교 노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강경한 입장과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화롭게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의 중재 역할은 대화를 촉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한국 전쟁 중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도덕적 의무로 묘사된 이 문제는 인도주의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교착 상태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유지할 잠재적 채널이다. 2018년 싱가포르 성명에 이 문제가 포함된 것은 미국이 이를 중요한 양자 목표로 간주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문제의 성공은 북한의 협력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양측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여정의 발언은 새로운 대화의 기회를 열어주지만 비핵화 논의 배제라는 조건은 미국과 한국에 큰 도전을 제기한다. 워싱턴의 신중한 반응과 서울의 화해 노력은 외교 채널을 열어두려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유해 송환 문제는 신뢰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이 사안을 계속 주시하고 한반도 평화의 전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